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덥죠?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데 또 오래 또 틀어놓고 있으니까 머리 아프네요. 자, 이 여름의 고민.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오래 틀고 나면 또 머리가 아프고. 자, 오늘 그런 날인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더운 날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본다고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유명한 탑 배우죠. 김혜수 씨 사주를 놓고 뭐 정확히 오늘 분석해서 뭐 이렇게 저기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주었지만 뭐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김혜수 씨는요. 자, 경술년 갑신월 무자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시는 다 안 나와 있어요. 어디 간간에.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보통 이렇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김혜수처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귀에 익어 있는 배우도 있지만 우리 때는 뭐 책받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연령대에 맞게 이렇게 아주 변신을 잘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 배우까지 소화시키고, 그래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이렇다 할 뭐 큰 스캔들 없이 청순 가련한 이미지를 살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남성들의 연이 되고 있는 이제 탑 배우죠. 근데 이렇게 세 자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한번 전반적인 거를 분석할 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요 시주를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봤어요. 시주를. 보통 이렇게 연예인들 누가 봐도 만연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사주에 거의 병화가 다 있습니다. 요 병화가. 그 얘기는 즉 연예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잘 드러내잖아요. 그 드러내지 이 화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 배우는 어떤 한을 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누구한테 드러낼 기회가 없다는 건 항상 아쉬움이 있잖아요. 즉 병화가 없다는 걸 그런 걸 드러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화로 잡고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시주를 잘 모를 때 보통 우리가 오소둔법이라고 그래요. 자, 일간에 합되는 게 무게합화죠. 화를 극하는 게 수잖아요. 자, 양수, 즉 임수 플러스 밑에는 이제 자를 붙이죠. 임자부터 출발해서 12개니까 계획까지 사이에 병이 들어가 있는 육식갑자를 찾으면 돼. 이런 경우는 병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12개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병진으로 일단 이제 잡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우연히 이게 이제 지금 지지에 보면은 신자진이 이렇게 수국이 형성돼요. 물론 이제 초가을에 큰 산으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많고 이게 만추죠. 그 다음에 또 이 가을 기운이 이렇게 많으면 이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차갑죠. 그러니까 차가운 이 김혜수 씨가 이렇게 서 있다고 산처럼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항상 햇볕을 그리워하겠죠. 그래서 이 병화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신자진 엄청난 이 수량의 물을 무토가 맡기는 역부족이죠. 원래 이 진토도 같이 합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뻘흙으로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이 토가 아니라 물로 변해버렸죠, 진토는. 그리고 여기 술토는요, 이게 이 무토와 약간 토질이 좀 달라. 이거는 이 자갈이 섞여 있는 아주 건조한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막아서 댐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물이 새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같은 토지만. 그렇게 볼 때 이 엄청난 수량을 무토는 일부는 맞겠지만 오히려
이 많은 수량에 조금씩 침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술토는 요과시켜서 어떻게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조금씩 새나가니까 그런데 유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걸로 보면은 일단 댐 역할을 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게 술토가.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사주로 봐서 이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죠. 요거 식신, 요거. 자, 뿌리를 강하게 두고 그렇게 해서 물을 자꾸 생성을 해요. 그런데 이 물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이 돈을 계속해서 돈 찍어내는 공장처럼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주예요. 그 나와서 이 돈이 쌓여야 되는데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새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병화가 자체적으로 증발시키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자식이 염려가 되잖아요. 자꾸 물이 차오르는데 산이 자꾸 침수가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물을 계속해서 증발시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경우냐? 꾸준히 돈을 버는데 돈 관리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주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신의 어떤 질투인가요? 이 남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편관으로 앉아있죠, 이게. 편관으로 앉아있는데 이 갑목이 이 경금 도끼한테 이렇게 한번 얻어맞고 있죠. 갑경 충이 돼서. 그래서 한번 깨졌죠. 근데 앉은 자리가 또 갑신 절지해가지고 이게 안반, 즉 바위에 이 뿌리를 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물바다가 되다 보니까요. 이 뿌리가 내릴 데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서 있기는 한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거목의 역할을 못해요. 이 거목이 제대로 뿌리를 박아서 이 산에다가 뿌리를 박아서 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이 병화가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물을 조절해줘야 정상인데 이 자체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이 지금 남자이면서 김혜수 씨의 어떤 명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예가 이게 국내로 한정될 수 있는 명예인지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야. 이 지금 갑목의, 이 거목의 존재가 너무 이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 편관이 지금 앉은 자리가 너무 불안하고 물궁덩이에 이 안반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관인한테는 어떤 직관력에서 약간 김혜수 씨가 조금 영향을 발휘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 식신은 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이 표현력이라든가 활동력, 이건 제대로 지금 역할을 다 하고 있죠. 배우 활동을 제대로 하기도 하고 또 식신이 그 밥신이잖아, 밥신. 즉, 먹는 걸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일단 몸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장부로 보일 때도 있죠.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이게 양팔통 사주가 돼버리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양팔통이 있다는 건 여장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옆에 칼을 차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신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 편인작용이 참 아쉬워요. 이 편인이, 이 무토가 지금 춥기 때문에 햇볕을 그리는데 이 햇빛이 이게 지금 편인이에요, 편인. 그 편인 역할이 좀 좋은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개념이 많죠. 그게 편인이 변덕스럽다. 그 다음에 밥그릇을 엎는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인 작용력이 지금 여기서 이 증발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물론 여기에서 이 갑목의 1차적으로 갑목의 역할, 관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인성 역할이 참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편인의 부정적인 역할 때문에 물을 다 증발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이 사주에서는 이 물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셨겠죠. 뭐, 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로서 나는 어머니한테 의지했는데, 그 결과 어머니는 어찌 보면 본인의 역할을 남용했다고 봐야 되나? 물을 너무 많이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로 뭐 결별했다고 그러죠. 아직까지 화해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지금 편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참 아쉽죠. 네. 그래서 이제 운을 보면은 이 사주가 이제 목화가 용신이에요, 목화. 지금 이게 가을, 겨울 기운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목화가 이제 용신인데, 이 초반의 대운을 보면요, 이 화운이 들어왔을 때 좋았죠. 29, 38살까지는 이제 집중적으로 화기운이 들어왔죠. 요때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배우 활동 열심히 하고 많은 소득도 올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잘 지낸 시절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39대운이 시작되면서부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경진대운이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흉문으로 가죠. 지금 여기에 지금 금기운이 많은데 또 금이 들어오고 지지에 지금 물이 들어오잖아요. 신자진 여기에 제대로 작동이 되죠. 신자진 수국에서 요때. 그러니까 39대운은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별로. 흉운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묘대운에서 그 다음에 무인대운까지는 다시 또 조금 좋아지죠. 조금씩. 요때는 조금 겁재운이니까 이제 상반 10년 단위로 봤을 때 한 4, 5년 정도 안 좋고 요때는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요때 다시 이제 남자가 들어오죠. 남자가 지금 목인데 이게 정관이 들어오는데 정남편감이 들어오는데 요게 배우자궁하고 자묘형이 되는 바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자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지금 자묘형살로 인해서. 그 다음에 59대원에서는 이제 비견이 들어와서 나의 지금 약한 걸 도와줘서 물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이 인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간목이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제대로 엄청난 수량을 뿜어 올려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물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9대운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흘러가면은. 네. 그래서 요 인대운에 보면은 요때가 좀 분리해서 보면 한 64세에서 한 67, 8세? 그때까지인데 여기에 세음으로 치면요 65세 갑인 세음부터 70세 기미 세음까지 요때가 목화로 형성돼요. 그때 요때가 상당히 좋아지는 운이 좀 마지막으로 좋은 이제 대운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69세부터 수으로 가잖아요. 지금도 물이 많아 지금 처치곤란인데 또 수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살려야 돼. 이때 이제 김혜수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지만 요때 한번 이제 멋지게 연기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해질 때, 자, 일출도 멋지만 일몰 또한 더 멋지죠. 그래서 이제 고인 대신 김종필 옛날 총리가 황혼을 붉게 물들인다고 그때 한번 이렇게 어디에 나왔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황혼도 멋지게 물들일 수 있죠. 예. 일출 못지않게 일몰도 멋지게 장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상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물론 본인이 지금 하는 연기 활동을 잘못한 건 없고, 어떤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 그런 거는 좀 이제 봉합하는 의미도 좀 되고, 또 어머니하고 잘 만나서 모녀 간의 어떤 정도 새록새록 나누면서 본인이 그동안 일생을 바쳐 일했던 배우로서의 역할을 정말 멋지게 한번 해서, 예. 세계적인 상이 오스카상인가요? 그런 어떤 상도 마저 받아서, 예. 본인의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드시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봐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노역이라 또 있잖아요, 노역. 정말 멋진, 인생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노역도 할 수 있는 거 있으시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좀 갈 길은 조금 바쁜데, 또 해는 지는 모습이잖아. 그렇지만, 조금은 침착하게 해서, 멋진 모습. 뭐 전쟁에서 뭐 어떤 군인들이 얘기했다는 명언 있죠? 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이런 것처럼. 자, 이 멋진 배우는 죽지 않는다는 결코 우리 사회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서 멋지게 오스카상을 이렇게 받는 어떤 것을 상상을 그리며 한번 이렇게 말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제가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더운 날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김혜수 씨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